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특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박성훈 배우가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하기를 11회부터 16회까지는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전개가 돼서 와 하면서 대본을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10회까지 깔아놓은 것들을 막 몰아세우는데 진짜 예상치도 못한 전개로 막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들도 뻔한 전개 말고 완전 색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홍만대의 비자금이 있는 위치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11회 예고에서 현우는 윤은성이 지금 회장님 비자금을 찾고 있는데 내가 그걸 가로챌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찾겠다가 아니라 가로채겠다는 말이 좀 의아하더라고요. 즉 굳이 비자금을 찾는데 힘 빼지 않고 윤은성이 비자금을 찾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윤은성의 뒤통수를 치며 비자금을 가로채겠다는 말일 수 있잖아요. 그런 비자금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토파보고 먼저 눈물의 여왕 11회 성공개부터 좀 짚고 넘어갈게요. 눈물의 여왕 11회 성공개 보셨나요? 꿈 깨고 꺼져라니. 아니 백현우 왜 이렇게 귀엽고 멋있고 박력 있고 다 아는 건데요. 주먹으로 해결하는 걸 선호하는 편은 아니지만 윤은성은 진짜 맞을 짓을 너무 많이 하긴 했어요. 성공개 영상에서 윤은성은 아직 혜인이 옆에 붙어있는 이유가 뭔지 물으며 현우를 도발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니까 갑자기 없던 감정이 생긴 거냐. 버티다 보면 뭐라도 챙길 게 생길 것 같냐. 혜인이한테서 떨어져만 주면 원하는 거 다 챙겨줄 테니 차라리 나한테 와라. 이런 말들을 짓거리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말을 듣고도 우리 현우는 윤은성의 멱살을 잡고 때릴 듯 주먹을 올리긴 했으나 많이 참고 있으니까 그냥 가라며 경고만 했습니다. 근데 이때 윤은성 표정이 완전히 쫄았더라고요. 솔직히 맞을 때보다 저 쫀 표정이 더 통쾌했어요. 그냥 쫀 채 곱게 현우 보내줬으면 피는 안 봤을 텐데 윤은성이 급발진해서 백현우에게 헛주먹을 날리자 백현우는 윤은성을 제압하고 핵주먹을 날린 후 너가 별짓을 다 해도 난 계속 혜인이 옆에 있을 거니 꿈 깨고 꺼지라고 윤은성을 KO 시켰습니다. 혜인이한테도 안 한 고백을 윤은성한테 하기 싫어서 그동안 참고 있었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던 우리 현우. 근데 사실 혜인이가 현우 고백 다 들어서 얼마든지 말해도 되는 거잖아요. 한편 현우의 경고와 주먹밭을 본 윤은성은 아주 헷가닥 돌아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백현우를 좀 치워달라고 했습니다. 이후 11회 예고에서는 현우와 혜인이 함께 탄 차를 의문의 차가 뒤쫓으며 현우와 혜인의 차가 사고가 나는 장면이 등장했는데요. 솔직히 이 사고로 현우든 혜인이든 누가 죽게 되진 않겠지만 이 사고로 혜인이가 조금이라도 다치게 된다면 현우는 폭발하겠죠. 아마 윤은성은 현우를 죽이려다가 지가 골로 가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비자금 얘기를 좀 할게요. 사실 비자금의 위치를 추리해보면서 가장 고려하지 않은 곳이 딱 두 군데 있어요. 첫 번째는 홍만대의 장남 홍범석이 있는 하와이고요. 두 번째는 10년 전 불에 탔다던 희망 상록원입니다. 사실 홍만대가 쓰러지기 이전까지는 이 캐릭터가 별로 똑똑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두 닦고 신문 팔다가 킨즈그룹이라는 대기업을 만들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영민함이라고는 없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작가님은 그저 작정하고 속이는데 어떻게 안 속을 수 있냐는 말로 퀸즈그룹이 모슬이와 윤은성에게 속은 것을 퉁치시더라고요. 그런데 똑똑하게 뒤통수 치는 행동을 못할 것 같았던 홍만대가 자신이 의식을 차렸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는 걸 보니 홍만대가 저력이 있는 인물일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홍만대는 금고지기인 송 팀장도 모르는 곳에 비자금을 숨겨두었습니다. 홍범석이 한국에 돌아와 홍만대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고 용서해달라고 청했으나 홍만대는 내가 죽어도 장례식에 오지 말라며 홍범석을 받아주지 않았죠. 그렇기에 홍만대가 자신의 비자금을 장남 홍범석이 있는 곳에 보관했다고 보기에는 개연성이 좀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홍만대의 비자금이 홍범석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가장 큰 반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모슬이의 계략으로 홍만대와 홍범석의 사이가 틀어진 이후 홍만대와 홍범석은 아무도 모르게 화해를 하며 관계를 회복했고 홍범석이 하와이에 머물며 홍만대의 비자금을 관리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다만 모슬이가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으니 모슬이의 눈을 속이기 위해 일부러 한국에 온 아들을 내치며 관계가 지속적으로 나쁜 척 연기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윤은성이 비자금을 찾았다고 쳐볼게요.
현우와 킨즈 일가는 윤은성이 찾은 비자금을 뺏어오면 되는 건데요. 11회 텍스트 예고에는 현우가 윤은성과 모슬이가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 홍만대의 비자금을 가로챌 계획을 킨즈가에 공유하며 킨즈가 모두 합심하여 비자금 가로채기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예고에서는 5명이 선글라스를 끼고 창고 같은 곳 앞에 서 있었는데요. 범자는 가발까지 썼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선글라스로 가려도 딱 봐도 그냥 킨즈 일가 같긴 했어요. 킨즈 일가가 들어간 창고 안에는 수많은 그림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킨즈가에서 예술품을 수집해 놓던 창고 같더라고요. 홍만대의 비자금이 그 창고 안에 있거나 홍만대의 비자금의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을 그 창고에서 만나려고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전 창고 안에 있던 그림을 이용해 윤은성이 찾은 홍만대의 비자금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창고 안에 있던 미술품들은 퀸즈타운 지하에 있던 작품들과 달리 윤은성이 보지 못한 퀸즈가의 수집품입니다. 미술품을 이용한 돈 세탁, 이거 뉴스 기사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미술품은 재벌들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의 통로로 이용되어 왔으니 백현우와 퀸즈 일가도 창고에 보관해 두었던 예술품으로 윤은성에게 돈 세탁을 해주겠다는 유혹을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윤은성도 홍만대의 비자금을 찾은 후 다시 자기 걸로 만들려면 돈 세탁이든 뭐든 작업을 해야 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우의 누나 백미선의 남편이 등장할 것 같은데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백미선의 남편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아들과 함께 유학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윤은성에게 접근하려면 윤은성이 모르는 얼굴이 등장해야 하니 백미선의 남편이 윤은성에게 접근해 활약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현우의 조언이 큰 힘을 발휘하겠죠. 한편 10회까지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거슬리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바로 현우의 비서입니다. 현우의 비서는 윤은성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요. 전 현우 비서도 참교육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 비서는 겉으로는 혜인이와 연락도 안 하는 척 했으나 혜인이와 내통하며 혜인이의 사람임을 증명했어요. 나 비서에 반해 현우 비서는 너무 비호감이었고요. 근데 또 보면 현우 비서가 똑똑하진 않아 보였죠. 윤은성이 혜인이 병에 대해 알아보게 시켰을 때도 현우 비서는 윤은성과 통화하던 현장을 어이없게 현우에게 들켰습니다. 또한 윤은성이 킨즈를 삼킨 이후 현우가 발톱을 숨기고 회사에서 이력서를 쓰는 척 연기를 할 때도 그 모습을 곧이곧대로 믿고 윤은성에게 보고를 했고요. 그런데 박성훈 배우의 말처럼 11회부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개가 된다고 한다면 현우 비서가 사실은 현우의 편에 서서 윤은성의 편인 것처럼 윤은성을 속이고 있는 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현우 비서가 이중 스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저는 눈물의 여왕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